안녕하십니까, 희경 선생님입니다. 자, 수능 완성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능 특강은 이제 지금 시점이면 공부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. 다 했지? 이제 수능 완성. 수능 완성을 할 때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?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. 할 거 다 하고 시험장에 가면 돼. 내가 해야 할 게 뭔지 알잖아, 여러분들이. 그거 다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. 알겠지? 자, 일단 영역별로 우리가 이제 EBS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. 작년에 EBS 어떻게 연계됐었는지 보면 알겠지? 작년 같은 경우에 현대시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대로 이제 연계가 됐죠. 뭐 아마 기억도 안 날 거야. 이런 작품이 연계가 됐었고, 자, 그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도 한 작품이 연계가 됐죠. 일동장유가 이런 게 지문인 그대로 나온 거야, 그러니까 시가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문문학은 EBS가 굉장히 파괴력이 큽니다. 두 개 중에 한 작품이 그냥 EBS 작품이 나와버리니까. 알겠죠? 시가문학은 EBS 다 씹어 먹어야 된다. 알겠지? 자, 그 다음에 산문문학도 연계는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죠? 그 소설이 나오는데 그 소설 일부 겹치고 중략, 그 다음 EBS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부분. 좀 융통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, 산문문학은. EBS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느냐? 아니야. 인물 겹치고 핵심적인 사건 다 겹치기 때문에 공부를 한 해와 안 한 해는 천지 차이나. 알겠죠?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작품이 나오잖아. 그래서 산문문학 학습도 중요한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, 고전소설 두 개 중에 고전소설이 연계가 됐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도 두 개가 나오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연계, 고전시가도 두 개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연계, 이런 식으로 해서 50%를 맞췄는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, 고전소설 두 개 중에 이제 한 작품을 연계해서 또 50%를 맞춘 거지. 근데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특이하게 현대소설, 고전소설 둘 다 연계였어요. 그래서 연계율을 더 높인 건데, 왜냐면 이제 선택 과목 쪽에서 애들이 이제 연계성을 잘 못 느끼니까 어차피 전체 합쳐가지고 51.1% 연계를 맞추면 되는 거거든. 그래서 6평 때는 처음으로 현대소설, 고전소설 두 작품이 다 연계였어요. 그렇게 갈 수도 있다, 올해.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애들 입장에서 아예 50% 연계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선택 과목은 거의 못 느끼잖아, 연계성을. 그러다 보니까 딴 데서 연계성을 좀 높여줘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다 보니까 문학에서 소설 두 개를 다 연계를 했던 그게 유평이었어요. 그렇게 갈지도 모르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현대소설, 고전소설 둘 중에 하나만 연계, 이렇게 갈지도 모르고. 알겠죠? 자, 다음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EBS를 좀 덜 중요하게 보는 영역인데, 근데 작년부터 달라졌다고 했지. 독서 영역도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기 때문에 미절친 부분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, 지금. 왼쪽이 수능 시험지, 오른쪽이 작년 EBS 수능 특강.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. 두 지문, 세 지문 벌써.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독서론까지 연계를 하면서 독서 네 지문이 100% 연계. 어차피 선택 과목에서 애들 잘 못 느끼니까. 근데 올해 6편 같은 경우에는 독서론은 비연계. 대신 소설이 두 개 연계. 이렇게 해서 전체 51.1%를 맞춰가는 거야, 지금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독서 영역도 잘 보아하니 EBS 공부를 한 해와 안 한 해가 천지 차이가 난다. 이 수능 완성 강의에서는 문학이냐 독서냐 둘 다 합니다. 한 책 안에 문학도 있고 저 뒤쪽에는 독서도 있어요. 이렇게 같이 있죠, 지금. 책 자체는 두껍지가 않아. 왜냐면 우리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현대문학편, 고전문학편, 그 다음에 독서편이 따로였어. 세 권이었어. 선생님 책이 세 권이었다고. EBS 자체가 그렇게 나오잖아. 문학편, 그 다음 독서편, 그 다음에 선택과목편. 세 권이 나왔었지. 근데 수능 완성은 너네 책 샀지? 몇 권이야? 한 권이에요, 한 권. 그 안에 이제 유형편이 있고 실전 모의고사 편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. 한 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작품 자체도 많지가 않고 독서 영역 지문도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어요.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수능 완성은 끝납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애들이 뭐라 그런다? 아, 그러면은 선생님 강의 요거 들으면 수능 완성 안 풀어도 되겠군요. 대학을 가지 마.
그렇게는 안 된다. 알겠죠?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듣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. 그러니까 수능 완성 나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선생님 강의로 퉁쳐야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. 이 강의는 수능 완성을 여러분들이 더 심도 있게 제대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강의라고 생각해야 돼. 그러니까 수능 완성 본교재를 안 풀면 도라입니다. 무조건 풀어야 된다. 알겠죠? 이 강의 끝나고 푸시는 게 좋죠. 연계성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. 이 강의 듣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수능 완성을 풀면 그럼 그냥 다 비연계잖아. 시험장에 갔을 때는 50% 정도는 연계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잖아.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 강의를 먼저 다 듣고 그 다음 수능 완성을 푸는 게 좋겠다. 알겠죠? 자, 강의 목표는 문학만 하는 게 아닙니다. 보통 이제 EBS를 문학만 많이들 하시는데 문학과 독서 둘 다 있습니다. 둘 다 있어요. 자, 강의는 이렇게 돼 있어. 문학 부분은 이제 지문 강독을 합니다. 문제를 같이 푸는 게 아니고 지문 강독을 해요. 중요 작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출제에 예상되는 내용도 다 책에 정리해 놨지 선생님이. 그 다음에 심화 자료, 보기 박스에 이런 거 나올 거다. 이런 것까지. 이 보기 박스 예상했던 보기 박스가 작년 수능에 그대로 나왔었어요. 보기 박스에 나올 내용까지 다 정리해 놨고, 그 다음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 영역별로 한번 정리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연계 지문들. 이게 EBS 수능 완성, 이 지문 연계한 거다. 이런 식으로 간다. 알겠죠? 그래서 문학과 독서 같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연습 문제까지 다 들어있는데, 선생님 선택 과목은 왜 없습니까? 왜 없을까? 선택 과목 EBS를 하는 선생님이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걸? 선택 과목은 EBS를 공부했을 때 그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. 그러면 안 풀어도 되나요, EBS를? 제발 그런 질문 하지 마.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EBS 본교재 하나 푸는 것 정도면 된다. 아니 문법 엄매라고 쳐봐. 문법. EBS에서는 우리 EBS 수능 특강에 사동 피동이 있었습니다. 연계 막 이러는데 어느 책에나 다 있잖아. 그런 차원에서 큰 효용성이 있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면 돼.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작품 중에 EBS 작품 깔아놓고 이 중에 낸다. 이거 아니야. 독서 영역도 한 생각을 해봐. 뭐가 나올지 막막하잖아. 그 수많은 주제들 중에 이거 낸다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야. 그래서 문학과 독서 공통 영역은 반드시 EBS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지. 자, 이런 친구들이 강의 들으면 됩니다. EBS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겠다. 다음 수능 완성 공부는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냥 이거 모의고사 다 풀면 되는 건가? 그냥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애들. 다 풀면 될 것 같아 그냥? 안 돼. 지문을 제대로 분석하고 시험장에 가도 기억이 날까 말까야. 제대로 봐야 돼, 제대로. 알겠죠? 자, 다음 EBS 지문을 거의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친구들. 막 시 있으면 주제 외우고 막 이런 친구들. 바보들입니다, 바보들. 이런 친구들. 자,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이 강의 전범위에 손글씨 해설지가 따로 나갈 거야. 그거 수특 때도 봤지? 그거 보면서 자기 공부한 거, 미진한 거 채우면 됩니다. 이제 이건 그만해. 카페 정혜원 올려주면 거기에 이제 손글씨도 올라오고 막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이상으로 하고 시험장에 가야 사실 1등급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수험생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. 그 이상을 하고 시험장에 가야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. 근데 나는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싶으면 그래도 수험생으로서 해야 할 건 하고 가야 돼. 근데 그조차 안 하고 시험장에 가는 용감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가 아니라 대다수입니다. 그러니까 50만의 수험생이 있으면 EBS를 진짜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10만 명이 채 안 돼요. 20%도 안 된다고. 80% 이상의 학생들은 작년 너희들 생각하면 돼. 이제 N생들이 앉아있거든. 그러니까 수능 특강 풀긴 풀었을 수 있어. 근데 학교 1학기 내신 때 들어가는 지문만 골라서 푼다든가. 이러고 시험장에 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. 또는 문학은 풀었는데 독서 영역은 손도 안 댄다든가. 이런 애들 엄청 많아요. 진주? 진주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. 작년엔 EBS를 샀니?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어? 학교에서 했을 텐데.
학교에서 하든 말든 난 상관없었다. 이야, 화끈하네. 그래, 그래서 고3 때 공부를 안 했단 얘기지? 제주? 넌 고3 때 공부 좀 했잖아. 수능 특강은 작년에 다 풀었어요? 그래. 막 분석적으로 열심히 봤어? 그냥 풀었죠. 그냥 풀고 가는 거야. 수능 특강을 문제집처럼 그냥 풀고 가는 거지. 수능 완성도 그냥 모의고사 풀듯이 그냥 풀고 가는 거고. 그러면 연계성을 전혀 못 느낄 거야. EBS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? 그걸 알려주는 강의가 요 강의라고. 그래서 EBS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바탕 마련해주는 강의지. 이거 들으면 EBS 안 풀어도 돼. 그러면 내가 사기꾼이다. 만약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한다. 내 EBS 분석 강의 들으면 EBS 수특, 수완 안 풀어도 됩니다. 싹 다 사기꾼이다. 그런 건 없어. 수험생으로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. 알겠죠? 자, 오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본강의에서 봅시다.